네, 이번 시간은 이제 운동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단원을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힘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힘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때 어, 적용되는 건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평평한 종이가 있는데 그거를 막 꾸기 해가지고 이렇게 꾸기게 된다 그러면 종이가 형태가 변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힘이라는 거를 이제 가해야 되는 거고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거를 정지시킨다거나 정지해 있던 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힘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힘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힘이라고는 이제 기호를 쓸 건데, 힘에 관련된 거는 뭐 영어로 파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영화 스타워즈에 나왔던 포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아니, 요즘엔 안 쓰나? 아무튼 힘의 표현은 이제 F라고 할 거고요. 방향을 고려해야 돼서 원래는 화살표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방향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F로만 쓸 거고,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 그 다음에 얼마만큼 큰 힘이 작용했느냐, 그 다음에 방향,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느냐, 그 다음에 작용점, 어디서부터 어디에 이제 힘이 작용됐느냐 해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힘의 3요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힘의 단위, 지난 시간에 시간, 뭐 거리, 미터 이런 거 되는데 시간의 단위는 초, 분, 시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길이의 단위는 미터, 센티미터, 뭐 킬로미터 있는데 힘의 단위도 마찬가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과학자의 이제 이름을 따서 N으로 표기를 하고 읽을 때는 뉴턴에서 힘의 단위를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이제 힘의 합성과 평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먼저 힘의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더해지는 거죠. 첫 번째로 여기 이제 어떤 공이 있습니다. 이 공에다가 어떤 사람이 오른쪽 방향으로 3뉴턴으로 이제 표기를 했고요. 힘을 가했고 또 어떤 사람이 오른쪽 방향으로 4뉴턴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 공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가하게 되는 걸까요? 이 공은 오른쪽 방향으로 7뉴턴, 좀 더 자세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7뉴턴만큼 힘이 작용하더라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화살표를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화살표 갖다가 이 힘의 3요소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좀 줄게요. 여기 화살표를 했을 때 요 시작되는 지점을 작용점이라고 하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고, 이 화살표의 길이 갖다가 힘의 크기를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그리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7뉴턴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7뉴턴이라고 하는 녀석은 3뉴턴 더하기 4뉴턴인데 이렇게 힘이 더해졌다라는 거를 합력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시그마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합력 7뉴턴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 합력을 합력이라고도 하고 어떤 표현에서는 알짜 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둘 다 잘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 아래의 경우를 볼게요. 두 번째 공, 왼쪽으로 3뉴턴을 가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4뉴턴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오른쪽 방향으로 1뉴턴이 작용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서로 상쇄가 되고 남는 만큼이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이 공이 위쪽 방향으로 3N이 가해지고 있고 오른쪽으로 4N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은 어느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까요? 움직일까요? 대충 봐도 뭔가 오른쪽 위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이 공은 정확하게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하게 될 거고, 얼마만큼 작용하느냐, 3 더하기 4가 아니라 약간 대각선 방향이 요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모양처럼 보이죠? 직각삼각형 모양이죠.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여기가 5N이 이쪽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작용하더라 라고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해서 이제 처음에서 이쪽 끝나는 지점 방향으로 힘의 방향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힘의 합성이긴 한데, 오른쪽 방향으로 5N, 왼쪽으로도 5N,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R자의 힘의 합력은 얼마가 될까요? 제로가 되겠죠. 작용하는 힘이 제로일 때는 이 물체는 힘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고, 힘을 작용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태다? 지금 정지해 있어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가하긴 가했는데 합력이 제로인 상태를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힘의 평형.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뒤에서 작용 반작용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꼭 힘이 한 물체에 두 가지만 작용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세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R자 힘이 작용할 겁니다. 이때 작용하는 R자 힘하고 왼쪽에 작용하는 힘이 때마침 같은 힘이에요. 그러면은 합력이 마찬가지 제로가 돼서 정지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힘이 합쳐져서 제로가 되는 경우를 힘의 평형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운동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1번, 2번, 다음 뒷페이지에 이제 3번인 게 나왔는데, 뉴턴의 3법칙이라고도 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 계산하진 않고 읽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또는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의 합력이 제로일 때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지금 정지해 있는데, 이 정지해 있는 물체에다가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또는 R자 힘이 제로이면 이 물체는 영원히 계속 뭔가 작용하기 전까지는 정지 상태에 있으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또는 빙판이에요, 빙판. 그래서 이 빙판에 마찰력 얘기는 이제 물리원에서는 사라졌는데 엄청 어려운 까다로운 부분이었죠. 어쨌든 이 마찰력이 제로인 빙판에서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 물체가 힘을 가하지 않을 때, 이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이 물체는 영원히 등속 운동을 한다. 또는 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에서 어떤 사람이 또는 물체가 떠돌아다녔는데 그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우주를 등속으로 떠돌아다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또는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읽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엄청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니까 미리 이제 별표를 5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코끼리와 다람쥐가 나와 있는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이 코끼리 아래에다가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라고 하면 좀 그런가? 롤러브레이드? 보드? 아무튼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는 바퀴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하고 다람쥐가 사진상으로 그림을 못 그려서 갖다 놓은 건데, 일단 누가 더 무겁죠? 여기서 무겁다는 건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량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질량은 매스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질량은 m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코끼리의 질량하고 다람쥐의 질량이 당연히 코끼리가 무겁겠죠. 이 상태에서 코끼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제가 100N의 힘을 가했어요. 그 다음에 다람쥐도 마찬가지 오른쪽 방향으로 100N의 힘을 가하게 되면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코끼리, 다람쥐. 당연히 다람쥐가 쌩 하고 날아가겠죠. 왜 다람쥐가 더 빨리 움직일까라고 하면 당연히 가벼우니까. 코끼리는 너무나 무거우니까 잘 움직이지 않겠죠. 즉, 이 상태를 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가속도, 빠르게 움직이는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랑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질량이 가벼울수록 적게 나갈수록 가속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하고 이러한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수학적인 기호로는 분수꼴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하고 질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다람쥐로만 실험을 하도록 할게요. 다람쥐에다가 여전히 이 바퀴를 다른 상태에서 제가 첫 번째로는 1N으로 이제 밀어냈고, 1N. 두 번째일 때는 100N으로 이제 밀어냈는데, 어떤 경우에 다람쥐가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1N, 100N. 당연히 큰 힘을 줬을 때 더 빠르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힘하고 관계가 있는데, 큰 힘일 때 가속도가 더 크다라고 해서 이 힘과 가속도는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표현한다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질량하고는 반비례관계에 있고 힘하고는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관계를 따져주는데, 이제 물리하시는 분들은 이 비례관계를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해요.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요 값에다가 n분의 f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뭔가 특정한 숫자, 상수를 곱해야지만 요 이퀄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때마침 그냥 그런 숫자를 붙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구나, 가속도는 질량분의 f구나 라는 걸 찾아냈고, 요거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질량을 왼쪽으로 이항시키게 된다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녀석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더라 라고 해서 F는 ma 물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쓰는 이 운동 법칙 두 번째, 힘과 가속도의 법칙 F는 ma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F는 ma. 요거는 n분의 f였는데 이항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약간 과장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물리하시는 분한테 잠꼬대로 막 자다가 이제 막 깨우게 되면은 벌떡 일어나면서 F는 ma 하면서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외워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중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 풀 때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일치한다 또는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 이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된다 그러면 이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는 거고, 또는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물체를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된다 그러면 이 물체는 감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감속했다는 거는 마이너스 A라고 해서, 즉 왼쪽 방향으로 속도가 줄어든다, 아니 왼쪽으로 속도 방향이 꺾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라서, 가속도의 방향만 따져줄 때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힘의 방향으로 고려를 해주면 가속도의 방향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속도 법칙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래쪽에 질량 2kg인 물체에 5N의 힘을 가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얼마이냐라는 거죠. F는 ma 해서 5N을 가했더니만 가속도가 얼마냐? 2kg짜리예요. 그럼 가속도 따라서 가속도는 2분의 5 해서 2.5m/s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운동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일단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쌍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 직선상에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데 두 개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쌍으로 한 쌍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동시에 작용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칠판을 손바닥으로 딱 쳤습니다. 그러면은 손바닥이 아픈데 왜 그러냐? 내가 책상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바닥도 아프죠. 왜 그러냐면 책상이 제 손을 동시에 타격을 했기 때문에 아프게 된다라는 건데, 이 내용으로 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핀을 누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손으로 이 핀을 아래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는 거를 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용. 힘을 작용시켰다라고 하면 제 손가락이 어떻게 될까요? 제 손가락은 피가 솟구치겠죠. 또는 구멍이 뚫리거나, 그래서 구멍이 뚫려서 핀이 꽂혀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날 텐데, 왜 내가 핀을 눌렀는데 왜 제 손가락이 아프게 된 거죠? 피가 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압정이 동시에 윗방향으로 제 손을 힘을 가하게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압정을 누르는 힘하고 이 압정이 내 손가락을 찌르는 힘이 같게 되는 거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내가 압정을 누르는 순간 이 핀이 제 손을 동시에 찌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용 반작용이더라 라는 건데, 그럼 반작용은 뭐냐? 반작용은 핀이 내 손을 또는 나를 찌른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어서 핀이 나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나중에 파악을 할 때 A가 B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요게 작용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반작용은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서 B가 A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따 아래쪽에서 나오거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운동 법칙 세 가지는 다 알았고요. 이제 작용 반작용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한번 볼게요. 지면에 물체의 놓인 채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중력 가속도는 원래 G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9.8m/s 제곱인데 계산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력 가속도는 이제 계산할 때 10으로 정해놓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 중력 가속도.
해서 먼저 문제를 볼 건데요. 1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에 있느냐 라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작용하느냐? F는 힘이니까 A만큼이고 이 M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라서 5kg. 그 다음에 이때 가속도 지구가 잡아당길 때 작용하는 가속도니까 중력 가속도거든요. G로 표기가 되는데 어쨌든 가속도니까 A. 그래서 계산은 이제 앞으로 10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50N이 이제 중력, 물체에 작용한 중력 50N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몸무게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건데 질량이라고 하는 거와 무게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 본연에 가지고 있는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량이라고 하는 요소인 거고 무게는 그 질량을 지구가 중력이 작용해 가지고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또는 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구하고 달에서의 무게값은 다른데 질량은 동일하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반작용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방금 1번에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이라고 했으니까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얼마냐면 마찬가지 50N이에요. 즉, 이 아래쪽에 지구가 없긴 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이 상자도 지구를 아래 방향으로 자기 방향으로 50N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왜 물체만 아래로 떨어지고 지구는 물체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지구 같은 경우에 50N이 작용했지만 MA라고 해서 지구의 질량이 어떻죠?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50N으로 잡아당겨봤자 이 가속도가 너무나 작아요.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물체인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동시에 잡아당기고 있지만 너무나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너무나 작다.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체만 지구 방향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어쨌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용 반작용을 이제 계산을 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됐는데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거,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사람이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이 무게가 아래로 50N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50N의 힘으로 깔리고 있겠죠. 그게 바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눌리고 있는 힘은 50N. 네 번째, 바닥에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지금 아래 방향으로 50N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이 아래로 뚫리면서 이 물체가 지구 쪽으로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지에 있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정지에 있다는 소리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알짜힘 또는 합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제로인 상태인 거예요. 아래쪽으로 50N이 작용하고 있는데 알짜힘이 50이다, 합력이 50이다, 아니 제로다 라고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어딘가에서 윗방향으로 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50N과 동일한 힘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알짜힘이 제로인 상태니까. 그러면 이 윗방향으로 50N을 누가 작용시켜 주고 있느냐? 이 바닥이 얘를 위로 50N으로 떠받치고 있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바닥이 이 친구를 위쪽으로 수직하게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도 하고요.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대문자 N을 쓰고 있는데
기호는 잘 쓰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떠받치는 힘이 50이더라.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평형한 힘이 수직항력이고요. 따라서 이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정지된 상태에 있을 수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아래쪽에 하나 볼게요. 사람이 손으로 10N으로 아래 방향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얼마일까요? 할 때 이 지면이 아래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 지금 이 물체는 정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누르거나 이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바닥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정지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물체가 5kg이니까 질량 5kg에다가 중력 가속도 g 즉 5 곱하기 10을 해서 무게 50N을 구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누르는 힘까지 10N을 더하게 된다 그러면 이 바닥은 총 60N의 힘으로 바닥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정지하고 있으니까 바닥이 이 친구를 떠받치는 힘이 얼마냐? 이때는 60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렇게 줄다리기 문제나 손으로 이제 맞추는 힘인데요. 빙판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찰이 없다라고 있고 어른이 60kg, 아이가 40kg인데 어른이 아이를 120N으로 밀어내고 있다면 어른이 소년을 120N으로 밀었으니까 어른이 소년을 어쩌고저쩌고저쩌고해서 120N으로 밀었다. 이게 작용입니다. 그러면은 반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소년이 어른을 어쩌고저쩌고 밀어냈다. 그게 얼마야? 120N이라는 소리죠. 120N을 밀었다라는 거죠. 방향은 반대이고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어른과 아이의 가속도를 계산하시오 하는 거니까 먼저 어른부터 해볼까요? 어른은 F는 ma 해서 소년이 어른을 120N을 밀어내니까 120, 어른의 질량은 60kg. 따라서 어른은 2m/s 제곱이라고 하는 값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아이 같은 경우는 F는 m이 마찬가지 120N에다가 아이의 질량이 40이니까 아이는 3m/s 제곱으로 오른쪽으로 더 빠르게 가속한다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친구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작용 반작용 문제인데 설명을 하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서 지금 앞에서 힘의 평형도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를 힘의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용 반작용도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인데 지금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평형과 작용 반작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까먹게 된다 그러면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